길을 만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사람들이 편하게 다니려면 길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죠? 평평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평평한 길을 만들기 제일 좋은 곳이 물이 흐르는 곳이에요. 물을 따라서 길이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물이 이렇게 굽이쳐서 흐르면은 길도 이렇게 굽이쳐서 회전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곳이 남태령의 거의 정상부예요.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남태령 저희 거의 정상부인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서울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삼남로를 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만나는 고개가 이 그 남태령 제일 큰 고개가 되겠고, 이 고개를 넘어서 아까 올라오다 보면 여러분들 버스 처음 내린 데 있죠? 거기에 옛날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원도 아니고 또 주막들이 있었어요. 주막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내려가면서 이제 그 천천히 구경을 하면 되겠어요. 온사입니다. 그래서 그 누가 쓴 글씨인가 하면은 정조 임금이 썼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원래 그 객사 건물은 그 1600년대에 과천 현감이 지은 건물인데요. 1790년에 그 정조 임금이 수원에 이제 사도세자 묘를 가기 위해서 왕래를 할 때 여기에서 쉬었다 갔습니다. 그래서 쉬면서 이제 이 고을이 굉장히 편안하고 좋으라고 이렇게 온온사라는 현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복원을 했기 때문에 거의 새 건물처럼 보이는데, 그 객사가 예전에는 임금님을 상징하는 건물이었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건물 흔적들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 일대 전체에 이제 여러 그 관청 건물들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조심해서 다시 내려가셔서 이제 그 버스를 타시면 되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지지대 고개는 그 정조 임금이 이 고개를 넘을 때,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렇게 올라왔겠죠. 그 화성에 있는 이제 그 사도세자 묘에 갔다가 오면서 이 지점이 이제 사도세자 묘를 볼 수 있는 거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아버지 묘를 떠나는 게 아쉬워서 가마한테 조금만 천천히 가라 해서 지지대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옛날의 고개는 그 이렇게 밑에 지금 그 길이 아니고 아마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정도 높이였습니다. 근데 자꾸 이제 길을 새로 확장하면서 그 차가 더 편하게 다니게 하기 위해서 깎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데하고 저기 밑에 차가 다니는 길하고 거의 고도차가 한 10m 이상 가깝게 나게 됐어요. 예전에는 걸어 다니거나 아니면 말을 타고 다니는 길이었는데, 지금 이제 그 차로 전부 다 우리가 이동을 하죠. 그래서 그 당장 느끼기에 우리가 1박 2일 거리의 길을 오늘 뭐 단 한 2-3시간 만에 다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속도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옛날 사람들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아마 조금 그런 측면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수원천이라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버드네라고 불러요. 버드네. 버들이 많은 시내다 그래서. 그리고 정조도 이 화성을 갖다가 때로는 유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버들유자 써갖고 버들잎을 닮은 그런 그 모양이 버들잎을 닮았다 그래서 유성이라는 말도 하기도 했는데 전체 둘레가 한 5.7km죠. 5.7km고 어떤 자연 지세를 최대한 살리면서 지었던 것이 특징이고 아까 오면서 봤던 창룡문입니다. 예. 이쪽은 이제 원래 옛날에 이제 군사 훈련들을 중심으로 했던 데가 두 군데인데 요쪽 화서문 요쪽 일대와 예. 요쪽 창룡문 일대가 군사 훈련을 집중적으로 했던 데였었어요. 예. 지형이 이렇게 전체로 다 통았다.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가 이렇게 모여서 서울로 갈 때 반드시 지나는 길목이기도 하고 그런 거기에 걸맞는 이름이 팔달문입니다. 근데 또 향교가 남아있더라고. 근데 어제 그 정청 교수가 설명을 하는데 향교가 많이 남아있다. 향교만큼은 그 유림들이 꽉 붙들고 이걸 지켰다라는 거죠. 예. 거의 다 학교, 여기는 공공, 자기들, 왜냐면 그걸 뺏기 쉬우니까. 다른 것은 살기잖아요. 저것은 국가 것이었어. 그러니까 바로 거기다 정리하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오론산에서 조금 내려가면 과천 향교예요. 근데 이제 굳이 안 갔는데, 오늘도 이제 딱 와서 보니까 그 옛길은 항상 이렇게 향교가 바로 근접해 있다 이거죠. 양중심된 역할을 했는 것이죠. 일제가 바로 딱 이 자리에 신사를 여기 만들죠. 이게 향교를 누르고 향교 위에다가 신사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권위를 획세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자존심을 머리 위에 그렇게 이제 딱 했던. 근데 그 신사 자리에 지금 신사 자리에 이제 중앙도서관. 그러니까 수원시 1호 도서관이에요. 수원시 1호 도서관.
부족한 데가 많네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삼남길이라고 이렇게 복원한 걸 보면 꼭 뭐 옛길을 거듭할 수도 없고 아예 불가능한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걸을 만한 길들을 이렇게 쭉 만들어 놓은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시작해서 지금 여기까지 여기 진이 한교지. 이렇게 돼 있고 예. 지금 여기로 올라가는 길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예. 근데 우리는 그리 안 갑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예. 이 위가 사실은 삼남도로예요. 아하. 이게 삼남도로가 아니에요. 예. 전혀 잘못 짚으셨어요. 예. 이 위에가 이렇게 삼남도로예요. 그럼 왜 촬영곡에는 이건 내중에 생긴 길입니다. 예, 아니 거기가 이거는 있으면 이 길은 언제 확장이 되고 났나 하면은 6.25 지나고 군인들이 닦아놓은 길이에요. 촬영 고개가 예. 일본 사람들이 닦아놓게 했는데 확장은 그 군인들이 했어요. 그리고 애당초 옛날 사람들이 촬영곡에를 넘어갈 때는 어디로 넘어갔어요? 일로 넘어갔죠. 이렇게 해가 인풍을 넘어가거든요. 아하. 예, 그래서 여기가 인수원 고개가 있고요. 예, 인수원곡에. 안수정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성이라고 하기도 해요. 옛날 예. 성이라고 했더라고요. 예. 성이 맞아요. 성이죠. 예. 그런데 안수라는 사람이 예. 살던 곳이 있어. 안수라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이 쌍용 고개를 아까도 말씀드린 굉장히 험한 고개란 말이에요. 뭐 정말로 혼자 못 넘어다니고 저쪽 주막에서 몇 사람이 모여서 넘어가고 이러던 고개예요. 그리고 이 도로가 이 밑으로 지금 천안농산 고속도로가 밑으로 터널이 뚫혔는데 여기서 전혀 안 보이죠. 예. 터널이 뚫혔는데 그 위로 삼남도로가 있습니다. 예. 3m 도로가 지적상으로 나와 있어요. 이 인수원 고개를 가보면은 얼마나 다녔는지 이게 엄청나 파였어. 아. 그러니까 여기 숲이 얹고 계속 다니면서 파연 고개가 어쨌든, 굽 예. 파였어요. 예. 네, 지금 가는 길은 촬영고개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옛날에 그 촬영고개가 굉장히 높게,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자동차 도로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비교적 좀 이렇게 순탄하게 가고 있습니다만은, 천안 삼거리에서 공주 가는, 그 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때 넘어가는 길이고, 이것들이 이제 옛날에는 대단히, 요즘은 이제 터널로 다 뚫려 있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넘어가기 힘든 그런 거기였죠. 거기를 옛날 사람보다는 훨씬 편하게, 그렇지만 이제 좀 여기 차도 많이 안 다니고 여기는 이용량이 적어서 아주 좀 평탄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여기가 촬영고개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촬영고개를 넘어왔는데요. 지금 사실은 이제 이 국도죠. 차가 1차선, 그러니까 왕복 2차선이니까 어쨌든 이제 오가 하나밖에 없는데 넘어왔어요. 근데 지금 여기 조금 전에 우리가 넘어올 때 그 마을 사람 얘기가 그렇듯이 원래 옛날에 삼남도로 길이라는 것은 오히려 또 지금 그 천안 논산 그 고속도로 위로 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여기 보이는 것은 지금 국도죠. 국도 또 여기 국도고 또 천안 논산 고속도로가 있고 그러니까 이 길이 지금 아주 더 옛날 것을 우리가 못 갔고 이 촬영고기에는 이제 일제시대 때 조금 그 길이 좀 다듬어졌고 그 이후에 6.25 때 더 길이 포장됐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우리가 촬영고기에는 넘는 길이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바뀐 걸 볼 수가 있어요. 길이 이제 시대에 따라서 이 교통수단도 달라지고 계속 바뀐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뭐 급할 때는 고속도로를 이용하지만 또 이렇게 한번 이렇게 걸어오는 길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무시하지 말고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1884년에 갑신정변을 일으키잖아요. 그때 나이가 이제 우리 나이로 34살, 저기 나이로는 이제 33살 만으로는. 그래가지고 43세 죽는데 이제 10년 동안은 일본에서 망명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 84년 가춘정변 때 이제 이 개화파 젊은이들이 전부 깨져버리고 오히려 더 취약해져 버리는 거죠. 에도 등장하는 게 차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 자체가 보시면 이렇게 길이 나 있는데요. 여기에 거금대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로 가는 큰 길이 차령을 넘어서 이렇게 오는 거고요. 이 길을 따라 쭉 가다 보면 나오는 게 판치, 이인도, 우금치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1872년 조선 후기 지방지도인데요. 공주 부분인데 우금치, 이인도, 판치 이것들이 현, 령, 치 이런 것들이 다 고개 들이는 거죠. 여기가 이제 중요한 우금치나 판치가 동학군이 들어오다가 이제 동학군이 전투가 있어서 희생당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민천 자락에 공주사대 부고 앞을 가다 보면 공주사대 정문으로 해서 쭉 일직선 길을 나오면 대통교라고 지금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선화당 포정사에서 쭉 나오면 이게 거금대로잖아요. 이게 큰 길이니까 이렇게 T자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읍치 자리를 알면 읍치에서 대로로 연결되는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다른 도시와 연결되는 그 루트를 알 수 있는 거죠. 여기가 가까운 데가 연산이니까 연산을 먼저 가보시죠. 가서 헤매는 걸로 하시죠. 그리고 이제 마음의 누루를 보셔야 돼요. 자, 이쪽으로 오시죠. 여기가 옮겨진 자리가 아니고 여기 원래 자리였다면 이 길이 뭐겠습니까? 지금으로 치면 군청 앞길이 되는 거죠. 시청 앞길. 그러면 대추농장 저 앞길이 있다 이렇게 됩니까? 당연히 저렇게 하면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버스가 큰 길로 오다가, 그죠? 큰 길로 오다가 좀 전에 우회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큰 길 그게 아니라 우회전은 이 길이 옛길이 되고 이 길을 따라서 옛날식으로 가면 이걸로 가면 저쪽으로 가면 노선이 나오는 거고, 모르면 일단 나무를 보는 거죠. 큰 나무를 찾으면 이제 짐작이 되죠. 그러면 이제 요 산 배경이, 산이 지금 동서남북이 헷갈리지만 요 일대 뒤쪽이 다 관할 자리였을 확률이 높죠. 동네 주민한테 초등학교가 어디냐, 면사무소 어디냐 그런 걸 물어봐서 가보면 이제 요런 거랑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답사를 다니면 주로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역사적인 이야기는 다 설명문이 다 있어요. 근데 공간 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여러분들은 이걸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멘탈 맵을 그리는 겁니다. 마음속에 이미지 지도를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일단 산세 자체는 아까보다 더 좋죠. 그리고 이 길도 옛길의 확률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길은 거의 여러분도 느끼시기에 조선시대 길이라는 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길이 저렇게 돼 있잖아요. 십자잖아요, 십자. 그죠? 여기가 객사 자리가 확실하다면 이것도 십자 자리로 조선시대 길처럼 느껴지는 거죠. 여기 많이 가는 거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치랑 우금치가 공주 남쪽에서 공주로 진입하는 입구 길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금티 터널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상대적으로 저 길이 여기서부터 오르막과 내리막이 나눠지는 부분이 여기가 되고요. 사실은 이제 고개라는 느낌은 여기서 보면 나무 때문에 안 보이고, 주차장에서 좀 더 아래쪽에서 이쪽을 보시면 그러니까 산 능선이 이렇게 곡선으로 낮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공주 시내로 진입하는 주요 루트가 여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막지 않으면 내려가면 바로 공주가 충청감령까지 가버리는 거죠. 여기가 충청감령이었고, 여기가 요 자리가 충청감령이었고, 이제 사실 학교 안에 들어가면 이제 현관 보이시죠? 현관 왼쪽에 보면 옛날 교문과 지금 교문을 비교하는 사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주 박물관 쪽으로 가면 뭐가 있냐면 연화당, 그러니까 포정사, 선화당 이런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들이 옛날 지도에 나는 건물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길이라는 게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저기가 광화문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저기가 광화문쯤 되면 이렇게 오면 저기가 이제 종로쯤 되는 거죠. 국민도서 저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가나에서 나와서 길이 나와서 저기가 다른 골이랑 연결되는 대로였다는 거죠. 저기를 따라가면 우금치나 파치가 나오는 거고요. 수고했습니다. 이제 옛날 길 찾는 법 아시겠죠? 을진향교고 관측서도 여기던데. 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전에 보니까 그 상월면에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부정면 사면서 이리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네. 길이가. 그 10km 정도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걷는 프로그램을 하니까 오전에는 이렇게 해서 은진향교에서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요 주요 도로하고 약간씩 어긋나 있거든. 이렇게 지금 내려온 게 이렇게 약간 어긋나더라고요. 다음에는 이 길 한번 딱 걷자고. 네, 은진향교, 걸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 개백교. 우리가 여기가 명제에 그때 걸어가고 이게 한번 어제 우리가 생략한 부분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옛길에 대한 연구가 그때만 좀 덜 됐는 모양이죠. 그러죠. 4년 전 그때는 그냥 이런 길을 만든다는 건 전라남도 쪽으로만 치우쳐 있어가지고요. 네. 이쪽으로는 올라오지를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 국도로 따라서만 그냥 그때 그 다산 정양용 선생 200길이요. 그때 갈 때는 국도로만 쭉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라북도 길은 이 평야여가지고 이렇게 이 차도하고 나란히 또 뭐 이렇게 걸을 만한 길이 있다고 나는 또 들었는데. 이제 천을 따라서 많이 내려가요. 그래도 그런 건 좀 걸을 만한 길이 아니에요. 아니, 걸어갔어요. 네. 그중에 또 진짜 이렇게 돼가지고 가지 않을까 이런 길로 보통 이제 이렇게 옛날 동원이 초등학교로 혹은 뭐 병원이든 또 경찰서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일제 1914년 이후로 주로 이제 그렇게 많이 없애버렸죠. 뒤로 왔어요? 뒤로 해야지. 한번더 못 부숴버릴 뻔했네. 또 옛날에는 상당히 번성했던 지역이었다가 이렇게 근대로 들어오면서 특히 이제 길하고 관련이 돼 있죠. 길의 이제 중심부에서 얼마만큼 멀어지느냐, 또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옛날에는 상당히 번성했던 도시가 좀 쇠락한 데가 되기도 하고, 또 아주 지역의 변방이었던 것이 새롭게 대로가 뚫리면서 중심이 될 수도 있고, 그 수령의 직무 공간과 또 객사라고 해서 이제 정부의 중앙 정부에서 이렇게 행정적인 일로 이렇게 왔던 사람들이 관료들이 이제 묵었던 곳, 그리고 국왕의 위패를 모셨던 이제 그러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원래 동헌보다도 객사를 더 중심에 뒀던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 특징적이죠. 그것이 이제 조선이라는 왕조 체계가 가지고 있었던 중앙 집권 그런 시스템이 이러한 형태로 나타났던 것이죠. 나라를 팔아먹게 된다. 네, 이런 식으로.
아까 저기는 정말 촉화를 했는데 그 박지원에 글에 있는데 이런 종교는 탈암하면 탈암할수록 더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누르면 누를수록 더. 이게 뭐 박지원도 아주 그 전형적인 그 유학자였는데 용서해 줄 것도 보여주고 이제 그래야 된다는 거였는데 이제 그게 잘 안 된 게 이제 정치적인 입장에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정적을 타도하려고 한 사람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대대적으로 이제 숙적작으로 하니까 오히려 이제 정치 싸움에 민초들만 더 이제 이렇게 신앙 다 이제 자기 그 체제공 세력들을 다 천주교도로 몰아가지고 이제 죽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너무 많이 죽였어요. 6천 명이나 죽였잖아. 백지사. 6천 명이라면은 그때 이제 대원군이 배신을 했는 거지. 사실은 천주교도들하고도 이렇게 딱 결탁했는데. 결탁했다가 배신했던 거야. 모학사는 저쪽이라도. 말은 이렇게 하는데 모학사는 그 전라북도 대만은 다 모른다. 부산이 부산. 이대로 하게 모학사. 아이고 저기 왕경강 있을 그리고 제가 안전하게 오늘도 관동대 상업에 즐겁게 걸었습니다. 내가 기대의 문학 하면 파이팅. 기대의 문학 파이팅! 가시죠. 한계지를 지나서 여기서 이렇게 그쪽으로 가서 먼저 찾아갈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만약 그쪽으로 가면 좀 더 가서 다 이리 오냐, 아니냐, 그죠? 그래서 배터리 바꾸고. 옛날 길이라고 확실히 못하죠. 예, 왜냐하면은, 이제 그런 길들은, 들판에 난 길들은 이제 농로였는데, 또 농로는 대부분 또, 이렇게 앱부터 또, 예, 노는 큰 변화가 없으니까요. 그죠? 경지정리 이후에는. 그리고 특히 이제 이렇게 김제평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평야 쪽에서 나왔던 어떤 그런 기본적인 지형은 크게 바뀌지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지금까지. 예. 그래서 뭐 그런 농로가 또 사람을, 마을과 마을을 잇는 도로가 되기도 했고, 그랬죠. 예. 뭐 농사를 지을 때 사용도 했지만은 마을과 마을을 잇는 그런 역할도 했던 그런 곳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옛길, 어떤 시점을 이제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 나는데, 아무튼 근대 이전, 대체적으로 이렇게 산업화되기 이전의 어떤 길들을 옛길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옛길의 의미들은 우리 선조들이 이제 어떠한 환경에서 살아왔고, 또 그 길 속에는 다양한 길과 이렇게 사람과는 관계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그 흔적들, 우리의 어떤 역사의 흔적, 문화의 흔적, 예컨대 여기
원평 금구 위쪽은 옛날 120년 전에 동학 농민전쟁 당시에 아주 중요했던 지역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120년 전에는 이 지역이 정말 어떤 그 새로운 세상을 이렇게 꿈꾸었던 농민들이 농기구를 잠시 놓고 총을 들었던 이제 그러한 곳이죠. 그렇죠. 직접 걸어본다는 것들은 대단히 중요하죠. 아무리 좋은 자료를 쌓아놓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이렇게 직접 시내가 흐르고 또 산을 보고 또 그 길을 이렇게 걸으면서 보고 느끼고 이렇게 확인하는 거하고 그 자료만 가지고 하는 거하고 확실하게 다르죠. 그래서 자료와 현장과 또 구체적인 경험들이 함께 만나고 또 그 가능하다면 그 지역의 어떤 이야기들까지 만났을 때 좀 더 이렇게 풍부한 어떤 자료들이 쌓일 수가 있고 이제 그것을 근거로 해갖고 이제 후대로 물려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고 또 어떤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가 있겠죠.